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월요일이죠, 그죠? 네, 2월 마지막 주인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금은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좀 애매모호하실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실 거고. 그래서 원래 2월 달의 특징이긴 한데 이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상장 폐지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종목들이 별로 없다는 거. 요 얘기도 오늘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실 겁니다. 왜 이러지? 수익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죠? 네. 그게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그렇다고 지금.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은 뭐 상장 폐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종목들은 별로 없네. 예, 그런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시장이 좀 괜찮다 이런 면도 있으니까 아주 골고루 이제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좀 재미없는 거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제 저쪽에 수익 많이 나는데 이거 정리해서 절로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홀라당 다 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나중에 손해를 좀 많이 보시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시황부터 좀 얘기해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저희 방에도 지금 오늘 매도세에 나간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한국전력이고요. 하나는 화천기계. 이게 이제 조국신당 관련주인데 우리 회원들 갖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를 좀 해드리죠. 선거 관련주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쓱 올라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천기계가 이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우리 다 팔아버렸어요. 네. 다 판 이유도 얘기를 해드리죠. 네. 자, 일단 시황부터 얘기해 볼게요. 천천히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 0.1% 상승 나와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게 되게 부러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야, 미국은 잘 가는데 우린 뭐 했냐 이러는데 글쎄요, 미국 증시에 있는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다 같이 벌었을까요? 안 그래요. 왜냐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 다우지수에 미국 증시에 돈 넣는 사람들 다 돈 벌겠습니까? 안 그래요. 상승장에 오히려 개미들이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돈을 좀 벌기가 좀 쉽죠. 네, 근데 반드시 버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미국도 M7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 그거 위주로 올라갔지 나머지는 못 갔어요. 거의 안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만 좀 가는 거예요. 특정 몇 개만. 다른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즉 미국에서 주식했어도 돈을 못 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우리 그런 거랑 똑같아요. 철없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죠? 내 친구는 금수저라서, 그죠? 금수저라서 공부도 잘하고, 그죠? 참 인기도 많고 이런데 나는 흙수저라서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가 열심히 안 살고, 그죠? 물론 이제 부모 잘 만나면 좀 편하게 가는 건 있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다 부모 탓입니까, 그죠? 네. 그렇게 막 부모 원망하는 애들 치고 잘 사는 애들, 열심히 사는 애들 없습니다, 그죠? 네.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한국 주식 내가 한국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하니까 내가 이렇지. 미국에서 했으면 정말 잘했을 거라고. 똑같은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어떤 이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프로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고요.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남 탓하기 바쁘죠. 그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아마추어예요. 문제는 아마추어에서 아마추어로 끝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세한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여기는 금요일날 이렇게 마감을 했죠. 살짝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기술주들이 지난주 목요일날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바람에 다 같이 상승했다가 다음날인 금요일날은 못 갔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하루짜리로 끝날 건지 앞으로 더 엔비디아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지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S&P 500 지수도 그 중간에서 끝났고 S&P 500 지수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게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의 중간이에요. 다우 지수가 1% 올라갔다. 나스닥은 하나도 안 올라갔다. 그러면은 0.5%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요. 네. 중간이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데가 어디냐? IT 반도체 때문에 얘기 많이 나오는 데죠. 일본 저기 독일 보세요.
올라가죠. 프랑스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일본 날라다녀요. 그 다음에 대만. 여기는 이제 선진국은 아닌데 반도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몇 년 동안 중국이랑 친하게 지냈잖아요. 또 전 정권 비판하는 얘기가 되니까 넘어갈게요. 후유증이 아직도 있는 거 후유증이. 근데 이제 중국이랑 안 친한 나라들은 가요. 이게 지금 보면은 호주 여기는 뭐예요? 중국이랑 안 친하긴 하지만 선진국은 저기 선진 증시는 아니거든요. 네. 인도 잘 가다 요즘 행보하죠. 우리나라도 이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주식시장은 선진국 증시가 아니에요. 이머징 증시, 이머징 신흥시장이라니까.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이랑 비슷해요. 브라질, 인도, 호주, 러시아, 그죠? 네, 여기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여기 이쪽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지금은 미국의 M7 이런 이제 대형 그 기술주들이 급등하면서 돈이 이제 그쪽에 쏠려 있구나. 그래서 선진국 증시 위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선진국 아닌가요? 네, 주식시장은 이머징 시장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횡보하는 겁니다. 항상 어떤 게 먼저 갈까? 큰 시장이 움직일 때는 대형주 먼저 가고 주용주 가고 소형주 가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기차가 갈 때 뭐 중간에 있는 몸통부터 가는 거 보셨습니까? 기관차 맨 앞에 있는 기관차가 가고 그 다음이 따라가고 그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죠. 똑같아요. 마음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순서니까. 아무튼 미국 증시가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그 워렌 버핏 할아버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분이 그죠?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이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다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증시 막 잘 간다, 부럽다, 또 간다, 더 간다, 이제라도 사야 되겠다 이러고 있지만 이분은 딱 한마디 하셨죠. 현금 쌓는 버핏, 증시가 카지노 같다. 버크셔, 현금 223조 원 보유, 역대 최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호들갑 떠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올 거다. IT 버블이 터질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야 자기가 만든 뉴스 컨텐츠를 볼 테니까. 자극적인 걸 쓰거든요. 자극적으로 한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경고를 한 건 맞아요. 경고를 이분 연세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좀 성향이 그렇게 막 좀 개팍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그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 좋은 주식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있긴 하지만 내가 투자할 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의 단짝이라고 하는 뭐 찰리 먼거 그 부회장이, 그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한마디 하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무슨 도움을 줬느냐,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서 내가 그걸 따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여기 주주서원에 써놨단 말이에요. 왜 썼겠어요? 지금 개미들이 지금 열광하는 그 종목들 카지노 수준이다,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주식을 못 사겠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IT 버블이 오느니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자극적인 거예요.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정을 걱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쟤네들 과열되고 있다고 알려주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IT 버블이 온다, 올해 온다, 뭐 증시 위기가 온다, 그 얘기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 IT 버블 등 증시 위기 언젠가 온다. 그럼 언젠가 오겠죠. 언젠가 오겠지. 근데 이게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2, 엔비디아 3, 엔비디아 4,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나중에 제10의, 제20의, 제30번째 엔비디아가 나와서 막 날아갈 때 있죠. 네. 이름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엔비디아, N이 아니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너 엔비디아랑 친해? 이름 비슷한데? 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미친 거죠. 네.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위기가 오는 거지. 버블 터지고 위기가 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네. 지금은 딱 엔비디아하고 몇 개만 올라갔다니까. M7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이분이 무슨 소형주 사겠어요? 그 돈 가지고. 네. 그렇죠. 네. 대형주 사야 되는 살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입니다. 너무 많이 떠있다. 경고한 겁니다. 경고. 연례 주주선언이라고 하잖아요. 네. 경고한 거니까 조정을 걱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쟤네들 떨어질 때 다 됐으니까 조심하세요. 이제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는 굉장히 짧아요. 이 뭐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아침에 이제 보여드린 기사인데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특히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 참고하세요. M7 미국 증시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7 이외 상승 종목수 증가 전망. 이 소리가 뭐냐면 대형 기술주 7개가 열심히 올라갔는데 그죠? 이게 지금 S&P 500 지수 수익률의 약 45%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7개 종목이 지수의 50% 가까이를 영향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더 이상 이제 엔비디아만 날아다녔지 나머지는 버벅거리고 있거든요. 네, 버벅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되게 짧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S&P 500 동일 가중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며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종목으로도 상승세가 퍼지고 있다. 즉 중소형주 아니면 소외받고 있던 대형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S&P 500 지수 대비 SPW, 이게 아까 동일 가중지수 이거예요. SPW의 비율은 팬데믹 저점 수준인데 이는 SPW가 최근 몇 년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비율이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관측했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돈이 저 대형 기술주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근데 이런 기사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세요? 연합 인포맥스라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자 많이 본 뉴스 뭐예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뭐 어쩌고 저쩌고 엔비디아 매그니피센트 어쩌고 저쩌고 미증시 경기 침체로 올해 40% 폭락 전망 이런 거나 보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폭스 뉴스 주식 실적 바이든보다 어쩌고 저쩌고 하나 이거 써볼까요? 눌러볼까요? 1번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치 워터라는 데에서 엔비디아 지분을 5배 늘렸대요. 엔비디아 더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 매그니피센트에서 애플, 테슬라, 구글 빠져야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지라고 했나봐요. 어쨌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M7만. 세 번째 미국 증시 올해 40% 폭락 전망.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야 역시 살만한 거는 그래도 M7밖에 없구나. 다른 게 폭락해도 얘는 버틸 거야. 왜? 절대 망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기사는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시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저걸 발표했죠. 그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뭐 실망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발표되고 나서 그렇죠. 발표되고 나서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리고 그동안 매수했던 그 세력들은 그게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뭐 특정 개인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느냐 더 샀냐 팔았냐 그죠?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죠. 그죠? 이게 지금 11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7만원까지 올라왔는데 대충 한 50% 이상 올라왔어요.
50% 이상. 네. 근데 거기에서 이만큼 빠진 거예요. 21선도 안 깼고. 그러면 세력이 나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부터 막 빼더라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하면 폭락 나올 거라고 개미들이 선제적으로 팔대요. 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거 꽤 올라왔거든요. 23,000원에서 22,000원이구나. 23,000원에서 32,000원 가까이 왔으니까 얼마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대충 만원 정도 올라온 거니까 일단 40%? 네, 40% 맞나요? 네. 50%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크게 빠진 게 있어요? 오늘? 없어요. 보합에서 끝났고 얼추. 네. 그 다음에 뭐 기아? 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살짝 마이너스 3%. 이게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신한지주 오늘 마이너스 4% 급락하긴 했어요. 근데 올라온 거에 비하면 소소한 하락이죠. 그죠? 끝난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그냥 막 던지더라고요. 삼성생명 자 이만큼 올라왔어요. 6만원에서 97,000원까지 60% 올라왔거든요. 60% 올라왔는데 3% 빠졌습니다.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침에 개미들이 무지하게 던지는 시작하자마자 던지더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8%까지 급락을 했었지만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네. 꼬리 다 감았고 거의 감았고 거래 많죠. 누군가는 많이 팔았지만 누군가는 그만큼 사줬다는 거예요. 누가 사줬느냐? 자 이럴 때는 외국인 기관 개인의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주로 생각들을 많이 하더군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개미들이 그렇게 생각이 모이면 항상 반대로 된다는 거. 네. 하지만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거래량은 눈에 거슬리니까 보지 말고. 자 오늘 외국인이 더 샀네요.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기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개미들만 팔아. 기아는요. 이렇게 올라올 때 기관이 나갔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삼성물산 외국인 계속 더 사는데요. 기관도 거의 그대로 있고 개인만 파는데. 신한지주 여기도 똑같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가지고 그대로 들고 있는데요. 개미들만 판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주식은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골프 이제 저는 골프를 잘 몰라요. 네. 근데 주변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기는 줄 아냐고. 네. 마지막에 안 떠는 사람. 이게 뭐 다 똑같죠. 중요한 시합이나 결승전 이런 데 갔을 때 심리적인 압박이 심한데 그거를 이제 여유롭게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 김연아 옛날 선수처럼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개미들은 지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이러시죠. 왜 그럴까?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네. 어차피 부자는 천천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급하시죠? 답답하고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래. 개미들은 이제 저 발표하면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근데 폭락하든가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개미들 오늘 주가는 좀 빠졌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은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들이 꽤 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그 물량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누가? 외국인하고 기관.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업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에 뭐 옳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시던데 중요한 건 앞으로의 수급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게 저희 방에서 이제 기존에 사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오늘 좀 팔아드렸는데 여기 외국인 기관 미친 듯이 사요. 개인들 미친 듯이 나가고. 근데 이게 금요일날 시간에서 3%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한국전력이 드디어 흑자 전환했대요. 맨날 그냥 적자 그래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흑자 전환했대요. 흑자 전환. 그래서 시간에서 금요일날 급등했거든요. 이례적인 거예요. 그 아침에 시초가가 2% 상승 출발했는데 오늘 기업 밸류업 발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던지더라고요. 아침에 마이너스 3%까지 급락했었어요. 근데 외국이나 기관이 어떻게 해요? 받아갖고 올리잖아요. 쫙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5%로 끝났어요. 굉장히 잘 끝났죠? 개미도 털렸다니. 이게 지금
요 그래프로 보기가 조금 그러시면은 여기 끝내고 이제 총선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총선 관련주 얘기한다고 써놨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네. 옛날에 이런 얘기한다 그러면 막 벌떼같이 모여들었는데 12월 달에 이런 얘기 한다고 하면 유튜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실시간 동시 시청자 수 뜨죠, 그죠? 이거에 한 3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죠? 네. 외국인이 아까 삼성생명 꾸준하게 사는 거 보시죠? 네. 그러니까 개미들만 마음이 바쁜 거라니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뭐죠? 요게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오늘 개미 빼고 다 샀어요. 연기금도 무지하게 많이 샀고 외국인도 많이 샀고 금융투자 보험 뭐 다 투신도 많이 샀어요. 다 샀네 오늘. 개미만 받았어. 털린 거 보세요. 근데 오늘 너무했어 오늘. 그죠? 네.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게 옳다 나쁘다를 평가하는데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마음이 바뀐 게 없구나. 개미들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증시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지금은 선진국 증시 위주로 오버슈팅 나는 거, 오버슈팅. 아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응? 카지노 같다. 내가 더 이상 살 주식이 없다. 얘기 다 해줬잖아요. 네. 응? 그러니까 당신들도 조심해라. 괜히 끌려 들어가가지고 저기 하지 말고. 네. 응? 카지노 도박판이라고 지금. 네. 그 돌려서 비판한 거예요. 그게 이제 중소형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네. 이동 이미 하고 있고요. 네. 그쪽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조국 신당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재명 씨 관련주 동신건설, 한동훈 씨 관련주 이렇게 3가지 위주로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화천기부터 먼저 보죠. 네. 조국 신당 관련주에 난 관심이 좀 있다. 1번 찍어주시고요. 없다 4번 찍어주세요. 총선주니까 일단은 관심이 있다. 1번 찍어주시고 4번 찍어주시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찍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국 씨를 좋아하냐 지지하냐 그게 아니고 그래 총선주니까 관심이 있어요. 1번 어떻게 갔지? 이러면서 없다. 아유 난 싫어. 이러고 4번 찍어주시고 그 얘기입니다. 네. 또 이제 조국 씨 지지하냐고 또 이제 물어보는 걸 또 오해하실까봐. 네. 자, 네. 4번 찍으신 분들 의외로 많죠, 그죠? 네. 근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게 조국 관련주가 먼저 가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좀 있으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테니까 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감옥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맞죠. 그건 사법적인 판단이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흐름은 알아야 된다. 흐름은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화천기계가 저희가 보유 종목인데 얘기를 해드릴게요. 화천기계 차트를 좀 띄워놓고. 네. 이제 조국 신당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지지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냥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건 본인들 생각하시기 나름대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테마주에 관심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인 총선 또는 대선 정치 테마주라고 불리는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흐름은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올라올 것 같다. 아침에는 크게 상승한 게 없어요. 1, 2%밖에 안 올라오고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우리 방 보유 종목인데 오늘 매도 사인 나올 만한 종목이 이거인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조국 신당 지지율이 기사 나온 거 보여드리면서 그랬어요. 조국 신당 비례정당이죠. 비례정당 지지율이 13%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다. 뭐 저기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 5%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조국 비례정당은 13%인가 그렇더라고요, 지지가. 그러면 오늘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침에 한 2%밖에 안 움직이더라. 여기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미 저희 방에 사놨어요. 이거를 사놨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갖고 있는 분들 1번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쭉 찍으시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찍으신 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골수 우파가 있으세요. 골수. 그러니까 왜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회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대놓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그냥 보수 중에 보수. 저희 방에 또 이제 왼쪽에 있는 분도 있고 골고루 다 있어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갖고 있더라고요.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니 보수건 좌파건 저쪽 끝에 왼쪽 끝에 있으시고 오른쪽 끝에 있건 사라고. 조국 이 사람이 싫든 좋든 사라. 네, 추천하고 사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조국 관련주는 뭐 많이 할 수는 없고 많이 있지도 않아요, 종목이. 그래서 하나 나간 게 이거예요. 근데 그분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전력 매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테마주 안 움직이죠? 네. 왜 안 움직여요? 일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얘기해드리면 공천이 이게 끝나야가요. 제가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이 얘기를 하려다가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없어갖고 제가 일단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죠. 왜 대답도 안 하시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무료로 봉사하는 시간인데 내가 언제 뭐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지만 그래도 너무 호응이 없다. 그래서 그날 왜 유튜브 채널 하나 반응도 없길래 그냥 꺼버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날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어요. 공천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간다고. 끝날 때쯤 끝나거나 끝날 때쯤 그게 대충 요맘때다. 날짜까지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다 해놨죠. 네. 근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제 얼추 다 됐거든요. 요즘에 공천 때문에 되게 시끄럽죠. 이게 선거 관련주들이 언제 제일 안 가는 줄 아세요?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환멸. 염증 정도가 아니라 환멸을 느껴요. 그러면 테마주가 가겠어요? 안 가요. 그 사람이 지지율이 높게 나와도 안 가요. 안 간다니까. 왜? 자기들끼리 뜯고 싸우니. 공천이 뭐예요? 공천을 받아야 국회의원 그 당 이름을 걸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네? 이 세상에서 욕심 중에서 뭐 식욕, 성욕, 수면욕이 다 있지만 절대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는 게 권력인데 그 정점에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국회의원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자분이. 그 공천 받을 때가 되면요. 국회의원들이 거의 맹수로 변한대. 맹수. 어흥 이런 맹수 있잖아요. 건들면 죽는데요. 그냥. 왜 자기 밥그릇 건들면 그냥 아우 이러면서 그냥 네 맹수에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서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시끄럽죠. 근데 여기 끝나면 이제 국민의힘이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대선주가 안 가는 이유는 뭐예요? 공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끝나면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네. 얼추 거의 다 됐거든. 지금 이제 얘기해도 돼요. 네. 원래 2주 전에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없어서 내가 안 해드린 거고. 네. 관심도 없는 분들한테 제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 회원들은 아무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천기계가 조국 관련주인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요 정도 이렇게 약간 떨어졌거든요. 이 앞에서 들었다 놨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살짝 힘 뺀다고 눌렀어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이 정도까지 정상적인 눌림목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온 거예요. 추가 하락이. 거래 하나도 없죠. 누가 보면은 세력도 없고 나간 거 같잖아. 그죠? 근데 1월달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왜 나왔다고 그랬죠 그때? 화천기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1월 중순하고 말에 제가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실 때 해드렸던 얘기가 뭐예요? 네. 개미들이 멘탈이 나갔다.
이때부터 뭐 미국의 주식은 뭐 삼성전자 들고 있는 동안에 미국 주식 샀으면 이만큼 벌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비교를 하면서 사람들 허파를 다 디벼놓고 AI 붐, 슈퍼 AI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그쪽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국장은 희망이 없다 다 팔게 만들어서 다 미국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게 추가 하락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000원쯤에서 끝났어야 될 투매가 어디까지 3,000원 근처까지 끌려 내려온 거예요. 추가 안 나와도 되는 추가 하락이 이만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우리가 다 팔아서 수익이 20%안 넘어요. 뭐 정말 싸게 사서 20% 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제 기준으로는 한 20%까지는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뭐 30%는 안 돼, 아무튼. 네.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그냥 올라갔으면은 30에서 50%짜리 수익이 나왔을 만한 종목인데 한번 푹 꺼졌다가 올라오니까 수익률이 쪼그라든 거예요. 왜? 개미들이 투매해가지고.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뭐라고요? 안 나와도 되는 하락이 나와서 그때 개미들이 총선주, 대선주, 정치 테마주에서도 손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이것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DTNCRO 있죠? DTNCRO가 얘는 이만큼 빠져도 돼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었고 여기는 1월이 아니라 2월 달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 태평양물산 이런 거 있죠. 한동훈 테마주잖아요. 네. 이것도 요 정도에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요만큼이 추가랑 나온 거예요. 그때 개미들이 심리가 무너졌어요. 왜? 차트를 조금 볼 줄 아는 전문가나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요 정도에서 끝날 겁니다. 이걸 많이 했을 거예요. 원래 그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랑 나온 거예요. 화천기계가 추가랑 나온 것처럼 얘도 추가랑 나온 거예요. 10에서 20%더 추가하락. 이 정도면 바닥이다 라고 생각한 데서 10에서 20% 추가하락이 또 나온 거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회복이 된 거죠. 오파스넷? 네. 오파스넷은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도 이 정도면은 충분했는데 거기서 추가하락이 나오고 그 투매가 끝나고 나니까 딱 그만큼만 자율반등 나온 거예요. 딱 그만큼만 회복을 시키죠. 네. 자율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면 충분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간다고 막 투매하고 난리지겨가지고 추가하락 나온 거라고. 부방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부방인데 시기적으로 이 정도면은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요. 근데 추가하락 나온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이제 부방은 거래가 실리면서 시세 분출을 했고 오파스넷도 할 만큼 다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세력이 나갔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고 DTNCR로도 다 이제 세력들이 맛있게 해먹고 나갔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화천기계는 조국 관련주인데 관계 없어요. 그냥 만들어만 놓고 있다가 개미들이 배신한 거지. 자기들 조금 힘드니까 던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세력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무조건 주가가 좀 하락하면 세력이 그랬다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니까. 왜? 세력이 그랬으면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 없거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 방 보유 종목이니까 이거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분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10분봉으로 볼까요? 네. 오늘 급등하기 전에 최근에 한 요렇게 보시면 이따가 한번 보세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요런 거 집어 던진 흔적들이 있어요. 잘 보면. 그 다음에 들었다 놨다 해서 뭐냐 이렇게 박스권 돌린 거거든요. 여기를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었다고 이제. 그게 뭐냐면 개미들 투매 다 이제 끌어낸 다음에 한 열흘 정도죠. 열흘 정도 돌리면서 박스권 매집 다시 하고 나서 슬슬 올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런 설명들을 상세하게 해드리니까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올라오고 있다. 조만간 팔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일단 이거 마무리 좀 하고요. 네. 이게 일봉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쓱 올라왔거든요. 거래도 없이 거래 하나도 없어요. 슥 조금씩 올라오니까 에휴 올라오다가 뭐 여기 요 정도에서 맞고 떨어지겠지. 왜 매물대가 있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거든요. 맞잖아요. 저항대 있으니까 매물대 맞고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요 부분을 분차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분차트로 보시면 30분봉으로 볼까? 네. 이게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오던 게 여기라니까. 이게 박스권이죠, 그죠? 박스권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살살 올려서 박스권 돌파했던 게 2월 22일이에요. 살살 올라오고 있는 거래 없이. 일명 샤부작 2월 23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여기도 이제 살짝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뽑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리 눈치를 채고 있던 거죠. 조만간 올라오겠다 이러면서. 네. 차트를 좀 색다르게 좀 배우고 싶으시면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저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차트 보는 게 좀 달라요. 네.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네. 그래서 이제 맨날 똑같은 것만 배우시잖아요, 그죠? 네. 새로운 관점에서 배우고 싶으시면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전문가들이랑 다르게, 일반 전문가들이랑 다르게 보조 지표를 안 써요. 알긴 알아요. 네. 근데 잘 안 써요. 불필요하거든. 설명할 때 보조 지표 없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네. 보조 지표 없어도 해석이 가능한 게 많습니다. 네. 굳이 뭐 네. 많이 해봐서 아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오늘 올라올 때 21%까지 급등하길래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 더 갈 수는 있어요. 차후로도 더 갈 수 있는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당을 이렇게 만들고 지금 정치원금도 열심히 모으고 있고, 신장식이라는 뭐 방송 진행하는 사람도 뭐 영입하고 막 이랬거든요. 분위기 좋아요 또.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분위기 좋을 때 팔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까운 건 여기에서 그냥 급등이 나왔으면 이 정도에서 팔았을 텐데, 맞잖아요, 그죠? 아까 좀 뚫어가지고. 네. 여기서 팔았을 거를 7,000원쯤에 팔았을 거를 5,000원에서 팔았으니까 아까운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래도 챙겨야지. 이거 팔아가지고 뭐 살까요? 뭘 사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이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뽑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이제 들고 사람의 영역이고. 네. 그러면 뭐가 좋냐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이재명 테마주로 살까요? 차트는 꼭 조만간 급등하게 생겼어요. 이상하죠? 민주당은 지금 공천 때문에 지금 뭐 4월 총선에서 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휩싸여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재명 테마주는 룰루랄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살까요? 선택은 자유니까. 네. 이걸 사야 되나? 아니면 태평양 물산 얘를 사야 되나? 저는 무료 추천 안 합니다. 저 양반이 힌트를 주나? 힌트를 드리는 걸 수는 있으나 무료 추천은 안 합니다. 참 말을 기술적으로 애매하게 하죠, 그죠? 이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도움은 주고 싶은데, 네, 나는 무료 추천 안 해요. 왜? 무료 추천하면은 책임지라고 그래요. 미치겠어 진짜. 네. 집요해요. 책임지래요. 네. 나 그런 거 싫어요. 너무 그런 거에 시달려가지고 싫어하지. 네. 그러나 도움은 드리고 싶고. 네. 오픈널이 뭐예요? 이민 정책주로 상한가 나온 친구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게 조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쭤볼게요. 이게 눌림목인가요? 아닌가요? 현재 눌림목이 맞는 것 같다 1번. 자, 시간 없어요. 빨리 찍어주세요. 네. 눌림목이 맞는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은데 4번 찍어주세요. 눌림목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 눌림목으로 진행될 거다 그 얘기는 12월 달하고 1월 달에 됐어요. 그럼 현재 눌림목입니까? 아닙니까? 눌림목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있으셔야 되는데, 눌림목입니까? 아닙니까? 눌림목이죠. 왜? 계속 누르고 있잖아. 딸랑 상한가 하나 나왔지만 사람들이 워낙 올라타니까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숨 못 쉬게. 뭐든지요, 위에서 세게 누르면 숨을 못 쉬어요. 나가라 이거야. 네. 답답하지 이러면서. 네. 응? 화천기계는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누르면 정상인데 죽어라 그러면서 더 눌러버린 거예요. 세력이 누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누른 거지. 왼수들. 그죠? 네. DTNCR로는 세력이 팔고 나간 거고, 이거는. 그 다음, 뭐, 아까 오픈룰? 원티드 레븐요. 눌림목입니까? 아닙니까? 눌림목입니다. 네. 아주 제대로 눌렀죠. 근데 요 정도에서 끝났어도 됐는데, 왜 더 떨어졌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1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 주식이 좋고 우리나라는 국장은 쓰레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불만을 막 이제 일으켰잖아요. 불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네 파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씨가 혹시라도 선거에서 이기면 차기 유력 대권 후보로 그냥 거의 압도적일 텐데,
그럼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일 때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민정책주의 원티드랩은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버립니까? 왜 버려요? 원티드랩을 사람들이 한동훈 탄압주다가 열광한 게 12월 달인데 1월 달, 그죠?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2달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한동훈 씨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원티드랩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걸 우리 주시장에서 전문용어로 그분들을 왼수라고 그래요. 왼수탱이들. 본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돈을 벌어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편안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벌고 싶으시면 한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뭐? 마음이 꾸준하셔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맨날 뉴스만 봐. 뉴스 보면은 KBS 뉴스 보면은 왼쪽으로 갔다가 MBC 뉴스 보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YTN 뉴스 보면 저 뒤로 갔다가 네. 어떻게 삽니까? 근데 또 계속 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디로 가요? 그러면 다 팔고 엔비디아 사러 가야지. 엔비디아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거는 개미들이 망가뜨린 차트지 세력이 망가뜨린 차트가 아닙니다. 네. 내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종목을 더 많이 갖고 올게요. 오늘 저기 그 기업 밸류하고 기업 밸류업 이거랑 뭐 미국 얘기하다가 시간을 좀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2탄 해드릴게요. 그래서 조국신당 관련주로 저희 방에서 수익을 냈는데 아까 그거를 얘기한 목적이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왜 조국신당 관련주부터 움직였을까요? 조국신당은 공천 파문이 없잖아요. 신당이잖아요, 그죠? 네. 이준석처럼 막 치고받고 싸우는 애들 없고, 그죠? 오직 조국,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단합이 되니까 먼저 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기사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선관위에서 조국신당 이 이름의 사용을 불허한다. 그러나 조국개혁당 등은 가능하다. 네. 그죠? 네. 그리고 TV에서 이 사람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 영입해가지고 네,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죠. 네. 다른 데는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데부터 먼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또 해드릴게요. 내일 또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내일은 특별한 거 없으면은 바로 요 얘기부터 쭉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수익 나는 건 팔아가지고 확 눌려져 있는 걸로 종목을 교체하면 되죠. 이쪽에서 30% 50% 수익 내려고 했는데 20%밖에 수익이 안 났다? 다른 데 가서 30% 수익 더 내면 됩니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네. 일명 자가 발전이죠. 네. 자,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잠깐만요. 여기까지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잠깐만. 뭐 하시냐? 오늘 김 실장님은 이거 한다면 요즘에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서산 비행장 있죠. 옛날에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충남에 이제 공항이 없다. 그쪽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모엔즈랑 뭐 파라텍 기타 등등등이 많이 움직였던데 이것도 뭐예요? 그렇죠. 여당, 대통령, 정부, 정책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모엔즈가 상한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정부 정책주에 관심 있는 분들, 총선 정책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김시장님 방송 이어서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네. 자, 아무튼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은 주식을 사면 손에 절대 안 납니다. 너무 좋아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